탑5 관중 입장 축소. 올 시즌 V리그는 무관중 경기로 시작을 했지만 30%, 50%로 점차 이 관중 입장이 확대가 됐죠. 하지만 지난주부터 30%도 다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기 때문인데요. 50%로 확대된 지 8일 만인 19일부터 전체 좌석의 30% 관중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기 때문에 다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네, 지난 시즌 리그가 조기 종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팬들도 굉장히 아쉬웠고 화려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그날 정말 기다려집니다. 네, 너무 기다려집니다. 네, 이어서 탑4 보시죠. 탑4 2연패 현대건설 돌파구는 어디에? 네, 현대건설이 연패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20승 7패를 했는데 올 시즌 2라운드를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6패를 했어요. 이 부진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공격적인 지표에서 지난 시즌보다 많이 떨어진 현대건설이고 이 위기의 순간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상대는 공격하기 훨씬 더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황민경 선수가 들어가면 리시브는 괜찮지만 공격에서 약한 모습이고 또 황민경 선수가 나오고 루소 선수가 리시브에 가담을 하면 리시브에서 흔들리니까 사실 좀 이도희 감독이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다현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 IBK 기업은행에서 주전으로 뛰던 이나연 세터를 영입하고 지금 김다인 선수와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연패 탈출을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이나연 세터, 그러니까 첫 경기부터 김다인 세터를 선발로 내밀었는데 이나연 세터가 경험면이나 뭐 스피드면의 사이드 토스는 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현대건설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주, 다음 주 연속으로 주중 한 경기씩 치르는데요. 이 숨고르기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탑3 확인해 볼까요? 탑3 현대캐피탈 팀 최다 연패 악몽. 네, 현대캐피탈이 OK금융그룹에게 패하면서 시즌 5연패, 팀 창단 후 최다 연패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KB손해보험에게 져서 최다 연패 숫자가 6으로 늘어났죠. 대체 이 부진의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지난 경기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OK금융그룹 또 이 KB손해보험 지금 초반에 한참 잘 나가는 팀을 만났기 때문에 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불안 심리 요소를 빨리 떨구지 않으면 이 연패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분 이제 최하위까지 떨어졌는데 연패를 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이제 경기 불안이 올 수도 있고 이기겠다라는 마음보다도 지면 어떡하지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못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체 범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지금 시즌 중인데도 불구하고 리빌딩에 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미래를 위해서는 리빌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프로라면 성적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그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올 시즌 현대캐피탈의 반등 요소가 있을까요? 안 되고 있는 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겠지만 선수예요. 그냥 선수가 경기를 풀거든요. 감독은 중심을 잡아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따지자 보면 신영석 선수가 나간 게 가장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제 전역을 합니다. 오늘 날짜로 전역을 했는데 허수봉 선수가 들어옵니다. 허수봉 선수가 뭐 팀의 어떤 공격적인 부분, 서브적인 부분, 이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싶고 문성민 선수가 지난 경기 때 물론 이제 벤치에 있었지만 얼굴 내비치기 시작했거든요. 어서 회복해서 역시나 팀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이 현대캐피탈 팬들의 생각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또 현대캐피탈은 외국인 선수도 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허수봉 선수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면 힘을 얻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탑2입니다. 탑2, IBK 기업은행 연승 행진을 막은 GS칼텍스. GS칼텍스가 IBK 기업은행을 맞아서 올해 첫 연승을 거뒀어요.
제 기억에는 이 코보컵 때 모습을 살짝 지금 찾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특히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까지 IBK 기업은행에만 묘하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GS칼텍스 선수들이 1라운드 때는 약간 기복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 좀 짜맞춰가는 모습인데 그 중심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주 1승 1패를 기록한 우리 IBK 기업은행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우재 감독이 부임한 후 처음으로 3연승을 하기도 했고 현재 2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IBK 기업은행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거는 선수 영입인데 일단 조성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중앙 활용도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또 신현경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뭐 위기의 순간 그리고 중요한 순간 좋은 디그를 살려내면서 또 팀의 분위기를 많이 올려놨고요. 또 결정적인 건 라자레바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좀 리시브가 흔들리거나 디그가 됐을 때 확실하게 해결사 역할을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도 많이 살아나고 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그리고 또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IBK 기업은행 2위, GS칼텍스 3위. 지금 상승세예요. 네. 흥국생명의 연승을 저지할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이라고 두 분은 생각하세요? 네, 우선 아마 제가 네. 봤을 때 같은 생각일 네, 거예요. 같은 생각인데 이번 시즌 보여준 경기력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 분위기 기업은행도 뭐 지금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지만 약간 상위권 팀에게 좀 패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반대 또 GS칼텍스는 흥국생명을 만나서 계속 잘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GS칼텍스. 네. 왜냐면 저도 그렇고 뭐 이숙자 위원도 그렇고 GS칼텍스 선수들이 흥국생명을 만나면 더 이를 악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코보컵 때 한번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흥국생명한테 그냥 쉽게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투지 같은 것들도 많이 보여져서 만약에 연승을 저지할 팀이 누구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모르신다면 네, 네. 감히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GS 조심스럽게. 칼텍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은 조심스럽게 GS칼텍스라고 예상을 해줬는데 또 IBK 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2위 대결이 치열하잖아요. 또 그리고 누가 흥국생명의 적수가 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탑1 확인하겠습니다. 탑원 스위치 온 한국전력 이렇게 원팀이 된다. 자, 리빌딩에 힘쓰던 한국전력이 노선을 살짝 바꿔서 베테랑들을 영입하면서 아주 반등의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둔 후에 KB손해보험을 꺾고 356일 만에 연승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삼성화재에게 승리를 하면서 무려 1061일 만에 3연승을 거뒀습니다. 과연 트레이드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트레이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박철우 선수만큼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국내 선수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외국인 선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데 뭐 케이타 선수에게 좀 가려져서 그렇지 러셀 선수도 출중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요. 외국인 선수라면 확실히 공격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브, 지금 서브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강한 서브, 그리고 레프트로 기용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시브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점 높은 공격을 많이 펼쳐주고 있어서 이 서브에 의한 중앙만 잘 살려간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나 했는데 거기에 신영선 선수가 가세하면서 러셀 선수가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전력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패배 의식을 버리는 건데 한국전력뿐만이 아니고 연패를 하고 있는 팀, 좀 안 풀리는 팀들이 이 패배 의식에 많이 젖어 있는데 어쨌든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요. 또 박철우 선수와 또 신영석 선수가 이기는 법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기 때문에 팀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베테랑의 영입으로 조금의 변화가 보이는 한국전력인데요. 앞으로도 이기는 습관을 들여서 이제 시즌 후반, 중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